자, 세 번째 주제는 통일전선 완수. 남조선 통일전선 완수. 림종석 국정원자. 와, 여러분. 저는 이제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인영이는 전대협 1기 의장이었고요. 임종석이는 전대협 3기 의장이었어요. 근데 이인영이는 말하자면 전대협 그 1기 의장으로서 지금도 그 의원들 자기네 그 똘마니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본 건데, 제가 이제 문화관광위에 이제 사보임이 돼갖고, 그때 문화관광위에서 그 당시에 임종석이 뭐 이인영이가 하도 그냥 발광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걔네들 좀 버릇 좀 고쳐주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냥 문화관광위를 그냥 저를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대변인을 하면서도 문화관광위에 가갖고 참 정청래하고 엄청 싸우고, 문화관광위에 그 당시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철원에 인민군이 와가지고 인민군 본부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문화재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가 이걸 문화재로 해야 된다고,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그러더니 윤원호라고 부산에서 비례대표로 왔던 아주 악랄한 여성단체 출신의 부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뭐라냐면 그거 일리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에 있는 야당 의원들, 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만히 얌전하게 깨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발언권 얻어가지고, 홀로코스트를 문화재로 하는 거 봤냐? 그건 역사의 현장이지 문화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제가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어요. 진짜 작심을 하고. 그리고 그걸 문화재로 한다면은 나치를, 홀로코스트를 문화재로 한다는 건 나치의 찬양이다. 그건 역사의 현장이지 문화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한 빨갱이들한테, 제가 그날 빨갱이란 말을 썼어요. 빨갱이한테 당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랬더니 정청래가 저보고 빨갱이란 말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또 다른 또 이 의원들이 말려요. 그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쟤네들 그럼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도 그 당시에는 못하게 했어요. 왜? 우리 막 이렇게 이 꼴보수처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이 한나라당 의원들 자체가 거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치에 참 실증도 나고 실망했던 게 뭐냐면, 내가 쟤네들도 정말 치가 떨리기 싫지만 이렇게 비겁하고 용렬한, 그리고 겁먹는 이 식물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청래가 우리가 무슨 이제 시위를 하느라고 막 또 이제 여야가 분열돼가지고 막 싸웠는데, 또 거기서 막 그냥 아각대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청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저하고 정택래하고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청래한테 이인영이가 이렇게 보다가 뭐냐면, 정청래! 딱 이러더니 가만히 있어! 딱 이러더라고요.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정청래가 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 정청래도 전대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협에서는 그 위수 동김, 위대한 수령 동지 김일성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격려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전대협 의장한테 위수 동김 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밑에 대학생 애들이 딱 그 무슨 저기 김정은이 온 것처럼 이렇게 사열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하이라키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었어요. 수청 드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권위가 그대로 되살아나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원인데. 저는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그냥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는 림종석이가 국정원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원은 왜 있습니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북 업무, 즉 대북 말하자면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또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국정원이 노무현 정권 때
말하자면 국정원이 대북 접대원이었어요. 북한에 누구 끈앞풀이 있다거나 북한에 무슨 간부들하고 사이가 좀 좋고 안면을 튼다 하면 그 사람 국정원에서 고속 승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김만복이라고 선글라스 쓰고서 뭐 김신일 구한다고 막 폼쨌던 사람 있죠. 그 기막힌 사람. 그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는데 김신일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국정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저녁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갈까 하다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가보자. 그래서 저녁을 했더니 엄청나게 비싼 한정식 집에서 하고요.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한 달 판공비가 영수증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판공비가 4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김만복이는 제 뇌피셜로는 아마 영수증을 주지 않고도 4억이란 돈을 쓰면은 아마 그 돈을 저 민주당에 있는 열린우리당 애들한테 막 뭉티기로 막 줬을 겁니다. 돈 팍팍 주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쓰시라고 의원님.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도 국회의원 하고 싶으니까 막 돈을 막 뿌렸겠죠. 근데 김만복이가 아주 고급 항정식 집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 되면요, 호텔 같은데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안 가게 됩니다. 왜? 자기 지역구에 같은 사람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호텔을 갑니까? 그리고 저는요,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호텔에 가본 게 제가 2번인가 그것도 커피만 마시러 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호텔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도 엄청난 말하자면 저하고 오랜 기간 알고 있고 저한테 밥 사주는 게 아무 뜻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된 분만 제가 가도 그리고 호텔에서 잘 안 가게 돼요. 호텔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국정원장이 호텔 출입을 막 너무 많이 하고 뭐 자기 돈 많으니까. 근데 그날도 발렌타인 30년을 짝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하나씩 나눠드리겠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원래 소주 좋아한다고. 저 원래 소주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이만큼 이 김만복이라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보가 그냥 북한으로 그냥 직상납하겠구나 이랬는데, 림종석 동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 되면 우리 정보가 아마 그냥 여기서 정보 보고를 국정원에서 하는 즉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핫라인으로 저쪽으로 갈게 분명합니다. 뭐 김정은이가 청와대하고 직통 라인 닿지도 않았다고 또 푸념을, 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는 트럼프 앞에서 전화도 안 받아요 정은이가 이러면서 푸념을 했다고 하는데, 림종석 동지가 아마 국정원에서 전화를 맨날 김영철이니 김여정이니 이런 애하고 맨날 하면서 다 직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간첩이요 저기 원산에 가 있는데 개세트로 다 잡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림종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66년생이고요. 지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니, 모란봉 클럽이니, 아니면 남북의 창이니, 대북 문제, 맨날 우리 김일성 그 사진 나오고, 또 이 김정일이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막 동영상 나오죠. 이게 나오면은요, 그거를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에서 쓰면은 남북문화협력재단 임종석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다가 로열티 같은 걸 내야 돼요. 영상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임종석이가 북한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한 놈이 임종석인 거예요. 근데 임종석이는 전대협 3기 의장이었고요. 임종석이가 볼수 운동권이 아니라 원래 노래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종석이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제가 임종석이하고 한번 같은 상임위에서 2년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행도 2번이나 같이 가봤어요. 중동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임종석이는요, 무협소설밖에 읽지 않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임종석이 웃긴 거. 무협소설을 이렇게 읽고 나서 독서를 했더니 너무 눈이 아프다고 30분 독서를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 읽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무협소설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수지는 거야. 그래서 임종석이가 국회에서 2번이나 있었지만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임종석이하고 저는 전용욱이고 걔는 임종석이잖아요. 림종석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왜냐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앉히기 때문에. 딱 보면은요. 맨날 졸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출석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의를 하게 되면은 정말 무식한 질의를 주옥같이 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임종석이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크지를 못했어요. 사실 전대협의 3기 의장이고 또 얼굴도 뭐 뺀조름하게 생기고 지금은 뭐 늙어서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의원이 참 고등어처럼 미끈하게 생겼다 이러는데 임종석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임종석이가 1988년에 임수경이를 말하자면 월북을 시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종석이는 징역 5년, 자격정지로 5년을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말하자면 이 친북행위, 종북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임종석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른바 5억 달러를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포켓에다가 찔러주고 37호실에 그게 이제 김정일이 회사예요. 거기다가 찔러주고 뭐 노벨상 받고 허허허 거리면서 뭐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이렇게 김대중 그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대북 송금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반대한다. 이래갖고 유시민이 임종석이 개 난리를 친 거예요. 정말 개떼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임종석이는 자기는 끝까지 DJ를 지켰다. 뭐 호남의 아들로서 DJ를 지켰다. 이러면서 자기를 뭐 호남의 주자로 삼아주기를 바랬는데 DJ 쪽에서 보면 쟤는 너무 실력이 없어져. 진짜 들은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임종석이의 특기가 뭐냐? 굉장히 사분사분 살랑살랑 잘 돼요. 아주 입안에 혀처럼 살살거리고 애사를 떠는 데는 최고입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요. 그때 중동 갈 때 저랑 임종석이랑 저는 이제 창가 자리고 임종석이가 제 자리였어요. 거기서 뭐 자기 와이프가 뭐 그렇게 우울해 한다는 둥 뭐 늘 우울증을 떤다 뭐 자기 집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얘 뭐래? 이랬는데 그만큼 임종석이가 아주 살살거리길 잘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 모든 사람한테 좋아 나쁜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와대 애들 낮술 막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성폭행한 사람 뭐 음주운전 한 사람 청와대 비서실이 사건 사고에 말하자면 소굴이었어요. 왜? 그래 뭐 낮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지 생활이 한 번도 9 to 5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낮에 술 마시고 뭐 성추행하고 뭐 노상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임종석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영민이가 비서실장 하면서 제일 먼저 청와대의 비서실에 내린 지시가 여러분 낮술 금지였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데리고 군대도 못 갔다 온 녀석이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총 쏘는 포즈 취하고 대권을 뭐 한 거죠. 예? 임종석이는요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왜? 징역 그 전과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임종석이가 정말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인영이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재부 장관의 홍남기를 날리고 김현미를 앉힌다고 합니다. 왜? 홍남기가 자꾸 뭐 기록에 남겨달라. 이렇게 돈 쓰면 안 돼요. 이러는데 김현미를 앉혀가지고 돈 좀 필요한데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쫙쫙쫙쫙 사인해주고 이제 나라 곳간을 김현미가 와가지고 이제 거덜을 냅니다. 우리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택 문제 거덜내지 않았습니까? 김현미가 이제는 우리가 낸 세금을 김현미가 빡빡 긁어가지고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나라 통장을 마통으로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데
김현미도 그렇고 다 폭탄들입니다. 근데 제일 폭탄은 저는 림종석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간 보고 있는 거예요. 림종석이 너무너무 시켜주고 싶은데 자꾸 띄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특히 좌파 이 신문들 있잖아요. 오마이라든가 내 MBC, KBS 그런 다음에 뭐 경향, 한겨레 이런 데다가 막 댓글 다세요. 림종석 동무가 국정원장, 이거 나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냐? 이거는 내가 눈 뜨고 못 본다. 그리고 림종석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야말로 진짜 회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림종석 국정원장,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승준이를 병무청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승준이를 국방위원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유승준이를 병무청장 시키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림종석 동무를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한은 완벽한 북한의 속국이 되는 거죠. 모든 대북 정보,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들은 찌끄러기 정보.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좋은 정보 안 줘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미국이 당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통일전선 완수하려는 림종석 국정원장, 우리 애국 보수의 이름으로 이거 하나는 꼭 막읍시다.